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루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리학의 그 고서에는 일목요연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도 사람도 각기 다른 자연 중에 하나니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용신이라는 이름하에 해신은 어떻고 기신은 어떻고 목과 토금술은 어떻고 각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인간을 다루는 거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들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사람 각자 자기가 자기를 다루는 사람은 오행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육신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를 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냅니다. 자평가에서는 자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문의 시초가 자평명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국법명리학이 아니라 신법명리학인 자평명리학을 하는 겁니다. 자평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격이 있고 플러스 순용이 있고 역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평가의 원칙입니다. 사람 다루는 거. 인간관계는. 순용으로 하고 역용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식신격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식신격은 역용하지 않고 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식신격은 근왕으로 능력을 만들고 편재로 능력을 펼치는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수당 시절에 생화극제로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니까 죄생관으로 비겁에 대항하고 죄극인으로 식신을 더욱 크게 한다는 생화극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나온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니까 그 뭐예요? 재생관으로 뭘 하는 거예요? 비견을 대항해서 사회적 체제를 구축하고 그렇잖아요. 죄극인으로 편인을 대항해서 너의 능력을 공고히 다져라. 뭐 이런 생화극제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자평가의 말이고 후대의 생화극제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수당 시절부터 당나라 초기입니다. 이때부터 이러한 생화극제를 시연하기 시작을 해서 청나라 때는 이것이 정착을 합니다. 이런 공을 세운 게 소라고입니다. 그렇죠? 생화극제를 완성시키고 들어가신 분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 다루는 방법입니다. 나의 뜻을 다루고.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것은 식신격은 근왕이며, 그쵸? 다른 사람에게 나의 능력이 여파가 미치게 하는 것은 편재, 인간관계는 편재로부터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위가 구성되고, 여러분들 조직이 많아졌잖아요. 능력 경쟁도 많았을 때 우월하려면 재생관으로 비견을 대항해서 체제를 구축하고 죄극인으로 편인에 대항해서 구응법입니다. 구응도 이제 자평가에서 자평진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능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뭐 수도 없는 역학자들 손에서 놀고 또 놀고 지금도 여전히 30년 전에 토론한 내용을 또 계속 토론하고 뭐 수백 년간 계속 토론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이 말 저 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장남은 또다시 하나의 주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장남은 이미 이제 사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뭐 국가가 구성된 시절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다시 말을 묻습니다. 이제 명리학에다가니 그럼 우리는 나한테 맞춰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의 환경에 맞춰서 사는 것이니까 모든 재관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재관은 아름다워야 되니까 어디에 뜻에 맞춰야 돼요? 재관에다. 그러니까 재관의 뜻에 맞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관쌍미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재관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말이 역학계 번진 말이 보는 것은 사주를 보는 것은 관을 보는 것이고 운을 보는 것은 관의 동태를 보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여도 너의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라가 불만이라고 해도 네 나라가 안전해야지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재관쌍미입니다. 재관의 억부 논쟁이 시작됩니다. 재관의 억부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논쟁입니다. 왜냐면 논쟁이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를 자꾸 하니까 논쟁이죠. 저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재관쌍미를 인정을 합니다. 재성과 관성은 고유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렇죠? 내 환경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맨날 연설할 때 그럽니다. 동반성장해야 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한쪽 성장은 절대 안 된다. 동반해야 돼. 같이 살아야 된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다. 영창 가 있지만 그래도 뜻은 좋습니다. 바로 같이 사는 겁니다. 한 테두리에 사는 겁니다. 그게 재관쌍미입니다. 그렇죠? 저거를 재관쌍미가 반드시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자평가는 저걸 기준해서 순인과 역용으로 설명했지만 한편으로 장남은 재관이 곧 너의 생명 사는 생활과 생존의 근본 테두리니 이 테두리를 보호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평가에서는 뭘 보호했어요? 하늘이 내린 뜻에 따르자는 거고 장남 아시죠? 큰 형님 말고 명리정중의 저자 장신봉입니다. 장신봉이라고 하고 신봉제라고 장신봉 장남 장신봉 그럽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생존의 테두리는 관과 죄다. 정치, 경제다. 관이라는 정치와 죄라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발생하는 재생살과 변수 없이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재생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를 보호해야지만이 내 테두리를 보호해야지만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논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억부 논쟁, 이게 억부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억부 논쟁을 더 지나쳐서 어떠한 논쟁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일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일간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물론 개인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말했다, 누가 무슨 논법을 펼쳤다는 고소의 논리는 없지만 개개인이 살다 보니까 일간이 온전하게 보호가 되면 잘 사는 모양을 봤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약간의 그 민간술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논리와 정면 배치가 되고 이 논리와도 정면 배치가 됩니다. 재관쌍미 그리고 격국론과는
배치가 무지하게 많이 눌립니다. 일간이 좋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일간의 왕세와 일간의 강약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간의 왕세, 일간이 얼마만큼 대항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대항력이라 이게 뭔가 준비되고 예방되고 그리고 뭔가를 갖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일간의 왕세입니다. 그렇죠? 일간은 또한 강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강약이라는 것은 외부 대항력, 외부 협상, 교류, 경쟁 이런 관계가 얼마만큼 구성이 되어 있냐가 강약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호응이 되면서부터 민국 시대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민국 시대라는 대만을 말합니다. 항상 대만을 민국 시대부터 이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주 이거면 이제 명리학에 다 설명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설명한 논리 보면 자평가에서 말한 격공 논리와 장남의 명리 정종에 말한 재관 논리 그리고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일간의 논리들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법을 따르는 그리고 인간이 정한 것을 따르는 그렇게 전체가 정한 것과 여러분들의 속한 조직이 정한 것과 내가 정한 것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체가 정한 것 즉 뭐예요? 인류가 정한 것 자기가 소속이 정한 것 자기 소속이 정한 것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정한 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무식한 말을 합니다. 일간이 신탱하걸랑 말도 걸지 마라. 사람 아니다. 왜? 이 말은 들었을지도 않을 것이고 이 말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며 아마 집에 가면 자기 방이 있을 것이고 자기 책상이 있을 것이고 자기 농이 따로 있을 것이고 자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자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나가 아니라 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일간이 신약하걸랑 귀하게 여겨라. 왜? 나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니 그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 일간을 자꾸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을 들인 것은 또 제가 일간이 신탕하거든요. 저도 사람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명리학 아주 밥 먹고 이것밖에 안 하니까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논리에 입각해서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것에 집착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세계가 다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전체의 논리, 인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소속의 논리, 그리고 개인의 논리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에 널리 펴져 있다. 현재에 와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명리학에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회복운동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회복운동. 회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 사실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 남편이 죽든 내 집이 쓰러지든 내 회사가 망하든 어쨌든 나는 살고 봐야 되니까 상담은 이거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해하셨죠?
이러한 논리의 모순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과 지키고자 하는 것들. 명리학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걸 지켜야 되죠. 그렇죠?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지킨다고 명리학 지킨다고 여러분들한테 밥 줘, 뭐 줘. 그렇죠? 소속감 없이 개인적인 논리만 개인적인 주장에 편협된 사람들을 상대하려니까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학문 방법은 없습니다. 고세도 없고. 잠시 제가 명리학계를 쓸 때 일간의 중요성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원칙에 넘어가면 나중에 100년 후에 비판받을 게 뻔합니다. 저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니까. 그렇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의 논리. 이렇게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 논리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논리의 판단 근거는 논리의 판단 근거잖아요. 판단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의 판단 근거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의 판단 근거인데 이 격으로 보는 자평가의 격으로 보는 이 판단 논리는 간단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상거비는 죄하야지 네가 적합한 인물이 된다. 나머지 6개는 순하야지 적합한 인물이 된다. 그렇죠? 네가 적합한 인물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사는 세상과 물건 사는 세상에 물건 사는 세상에 적합하려면 해신으로 적합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 적합하려면 격으로 적합하면 된다. 살상거비는 죄하야지 적합하고 다시 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살상거빈 중에 편과는 식신으로 죄하라. 그렇죠. 죄하고 나서 순해야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편인도 있어야 되고 편제도 있어야 되잖아. 이걸 순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네. 이해하셨죠? 아주 간단. 그럼 얘랑 둘이 싸우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싸운다고 한 적 없습니다. 싸우는 건 아닙니다. 견제하는 겁니다. 싸운다는 말 하죠. 상전하자. 왜 얘가 싸운다 했으면 여기에 있는 거요, 불배합에 있는 거예요, 이제. 불배합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는 죄가 필요 없잖아요. 죄하지 적합하잖아요. 정의는 이리 적합하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기만 하면 되죠. 편과는 이미 적합하지 않게 태어났으니까 적합하게 자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정의는 이미 적합하게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뻐해주면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죠. 미워하면. 태어난다는 미움받고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쁘고 밟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인류의 논리입니다, 인류. 미움받고 태어났다, 편관. 그러면 이쁨 받도록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저축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놈들을 막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인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논리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전체가 같이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자평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을 봐야 되죠. 정관을. 그렇잖아요. 정관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생을 해야 되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겁재를 생해야죠. 그렇잖아. 이런 글자 뜨면 여러분들이 생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왜? 기초 안 배우고 중간에 들어와서 기초 안 배우고 기초를 안 배우니까 겁재를 무조건 일단 때려 부시고 말자. 겁재 때려 부시면 정인 때려 부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의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겁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라고 정인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라고 선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가요? 나와 다른 사람 배척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은 소용없다고 했나요? 남을 꾸지람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험을 들추어내서 그렇게 하라고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 험이라든가 흠이라든가 그걸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감싸가지고 나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배척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자꾸 배척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인 설명할 때 정말로 힘듭니다. 왜 설명하냐면 겁제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안 하니까. 그게 이해를 안 합니다. 그죠? 겁제가 정제를 제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정인다워야죠. 정인다워야죠. 그래야 정인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힘듭니다. 요즘 세상 이렇게 어리냐면 이건 그냥 인류적인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시 아까 말할 때 뭐라고 부른다? 격공용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 배합이 안 돼 있으면 불비합 조건에 의해서 업부용신에 넘어가니 다시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편인이 지나치면, 편제가 지나치면, 비견이 지나치면 이렇게 말하죠. 편인이 지나치면 식신이 극당하죠. 그렇잖아요. 편인이니까 뭐예요? 편제가 지나치면 편인이 극당하죠. 그러면 그 편제라는 건 비견이 지나치면 편제가 극당하잖아요. 지나치면 또 편관이 지나치면 극당하죠. 또 식신이 지나치면 극당하죠. 편인이 지나치면 극당하죠. 편제는 이런 지나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자로 과다하면 불급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이제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과다 불급을 오행에서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왕세 강약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이제 불비합 조건으로 넘어가면 하는 겁니다. 이게 격의 자평가의 말입니다. 아주 너무나 간단한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기초인데 이 기초를 뛰어넘지 말고 기초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가 됩니다. 실력으로도 최고가 되지만 인품으로도 최고입니다.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은 회장 만들고 학장 만들고 대통령 만드는 그런 역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3년만 말하시면 분명히 그런 사람만 찾아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으면 여기로 넘어가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든 그렇잖아요. 재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관은 아주 간단해요. 재관은 유지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관 해야 돼요. 재생관 재생설 해야 되죠. 따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유지하는 걸 지나서 확장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확장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겁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이 더 커지잖아요. 확장되잖아요. 다른 거를 흡수할 정도로 커지잖아요. 재관은 능률적으로 흘러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능률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능률적으로 흘러가려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치를 해야 되죠. 능률적으로 흘러가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생관에 플러스 인수가 있으면 됩니다.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재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력을 갖춰야지 남들보다 강하죠.
강대국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되는 방법은 돈이 있어야 되죠.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재생관에 식상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잖아요. 재생관이라는 건 정치 경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남들보다 강대국이 되거나 남들보다 선진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강대국이 되려면 인수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치를 하죠. 그렇죠? 재생관이 비겁을 제한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식상이라는 경제력을 가져야지 경제가 되잖아요. 그게 정치와 경제를 갖추는 겁니다. 둘 다 갖추면 좋고, 여기 사람 아니에요. 둘 다 갖추면. 그렇죠? 여기 사람 아니에요. 호수에 저수지에 붕어나 바다에 거북이시지. 이게 재생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일간 걱정을 합니다. 거기서 나는 그러잖아요. 저렇게 하면 거기서 나는이 되는 건데 일간 걱정을 여기서 하지도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억부 논쟁이 간단합니다. 이게 억부입니다. 그러니 장남의 재관이 사람 사는 세상과 같다는 논리의 억부용신은 뭡니까? 첫째가 재생관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생관이죠. 그럼 정치로 조직을 강대하게 만들래? 그러면 인수입니다. 경제로 조직을 선진화로 만들래? 그러려면 식상입니다. 이 강대함을 영원불면하게 유지시켜서 로마 제국처럼 자기 조직을 오랫동안 할래? 1대, 2대, 3대를 거쳐서 할래? 그러면 비겁을 제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대로가 안 되냐면 걱정이 많아서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관계입니다. 박애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거나,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사는 동반의식이 없다면 인간관계에 박애정신과 동반의식 세계를 갖추지 않았다면, 즉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말하자면 생활이 싫다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 싫다면 먹고나 사시면 됩니다. 생존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일간으로 가는 것은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서 왕쇠로, 왕과 쇠로 자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왕쇠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왕이라고 하는 인성과 쇠라고 하는 식상으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왕으로 능력을 만들고 쇠로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왕이 부족하거나 쇠가 부족하면 가서 비겁이 땜빵 해줍니다. 유용지신으로. 인성이 부족하면 비겁이 가서 남의 능력을 차용해주고, 식상이 부족하면 비겁이 가서 남의 능력을 차용해줍니다.
그래서 인성이 말썽을 핀, 인성이 미배합된 사람한테 비겁은 상표 차이라고 말하고, 식상이 미배합된 사람한테 비겁은 능력 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책에다 어지럽게 설명해 놓은 거 딱 지금 두 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짓거린 일간 지금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그렇죠? 비겁으로 유용을 삼어라, 이런 뜻입니다. 강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강약이라는 거는 관사일과 일간 관계를 강과의 관계라고 하고, 개성과의 관계를 약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과 대항력을 가져가지고 내 능력이 남보다 그래도 나서 좀 더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더 가질 수 있으려면 강에 대항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근황하면 됩니다. 근황하지 못하걸랑, 근황하지 못하걸랑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서 그들과 대항력이 없거들랑 비겁으로 그들의 일을 대행하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그래도 제가 저 비겁은 차용하는 거야, 저 비겁은 대항하는 거야. 근데 가슴이 안 하다 가지고 고생 많으셨죠. 가슴이 안 와닿는다며. 이 명리학은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학문이요. 그런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해를 하는 학문이요. 이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일을 대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이에요. 일간이. 행존법. 이 스타일이죠. 왕쇠 스타일입니다. 저는 근이 아무리 있어도 남을 대행하려는 근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비겁이 아무리 있어도, 아니, 저가 근이 아무리 있어도 강약이 없잖아요. 근이 아무리 있어도 남을 이기려는 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겁이 아무리 있어도 남의 일을 대행에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근은 맨날 놉니다. 제 비겁은 맨날 놉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비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도로와 같고 산과 같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제 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과 같은 겁니다.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흔적이 없습니다. 강약을 대항하려고 근이 아니고, 강약을 대항하려는 비겁이 아니잖아요. 저는 재관이 없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억부용신 잡는 겁니다. 일간의 억부용신, 개관의 억부용신, 그쵸? 격에 대해서는 억부용신이라 그래야 말해야 돼, 격국용신 말해야 돼. 격국용신이 미배합되면은 억부로 넘어간다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미배합된 억부용신 참 복잡하다겠죠? 억부용신 중에 통관으로 뭐래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겠죠. 그렇지만 뭐를 기준해서 해야 돼? 항상 격을 기준해서. 그건 뭐예요? 인류애를 기준해서. 인류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전체 의견에 맞는 곳에 기준해서 자기를 만드는 거. 그거 하실 걸랑 네 코가 석자 걸랑 일리 가시면 됩니다. 남의 코가 석자인 걸 보살펴 주걸랑 일리 가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속한 조직을 인정하걸랑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떤 남자가 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가정이 있어도 자기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가정이 있으면 자기는 남편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가정이 있다. 남자이고 남편이며 동네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으면 동네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이 없으면 남편이 될 수 없고 이것만 있으면 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남편이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동네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것도 배합이 안 맞았고 이거는 뭐 더구나 뭐 없고 이거로 태어났으니 저는 누구야? 저는 동네 사람이 제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고 그 말은 내가 동네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우리 집의 가정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내가 우리 집 가정의 한 일원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나는 그냥 일반 개인이니까 그냥 이름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뭐뭐가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얄궂어 가지고 운에서 죄관이 오고 운에서 또 이게 배합이 돼서 힘겨움에 시달립니다. 동네 사람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이장도 해야 되고 나라에다 뭐도 내야 되고 하잖아요. 운명이 얄궂어. 이 재성만 제가 안 왔으면 이게 안 왔으면 편하게 혼자 앉아서 내가 죽고 내가 내 시체 치우고 갈 텐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보는 방법입니다. 끝났습니다. 사람 사는 거. 사람 사는 거 끝났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오늘은 정식 강의 날이 아니고 특강 날이니까 명리학의 발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명리학은 우주관에서 세계관으로 그리고 운명관으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우주관 그리고 세계관, 운명관 이렇게 발전한 거죠. 우주관은 여러분들이 사는 우주의 질서예요. 저 먼 태양계부터 그리고 은하계 그리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질서를 우주관이라고 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운명관이에요. 그래서 우주관은 세계관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이제 동양 철학도 가고 서양 철학도 가고 이제 우리는 운명관을 하는 겁니다. 우주관 속에는 명리학입니다. 지금부터는 우주관 속에는 천시 하늘에 낸 시각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낸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곧 원령에 있다 이랍니다. 원령이라는 시간에 있다. 천시 즉 원령의 시간이 있다. 하늘에 낸 시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주에서는 우주의 변화가 미친 영향이 원령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령에 있는데 그곳에는 사람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으니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부여한 임무의 자리가 있다. 그 임무의 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즉 그 용신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용신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자리가 있다. 이게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명리학 용어입니다. 이게 용신이. 그 용신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다시피 원령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그 테두리 안을 용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신은 이제 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뭐 생지냐 왕지 그리고 고지냐에 따라서 용신의 법칙이 또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용신은 또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 원령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용신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배합이 되는데 이 배합을 하는데 뭘로 배합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해신입니다. 살아가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여된 임무에 따라서 그렇죠. 이거를 일간에 맞춰서 그렇죠. 일간에 맞춰서 이제 그 명명을 합니다. 사람은 이름 짓기 좋아하잖아요. 이름을 하는데 그 이름을 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의 이름을 진 것이 무엇이냐면 격국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진 것을. 요 이름 속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게 해신과 기신으로 나누는데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이름이란 격국이라는 게 이제 사람에 맞춰서 일간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데 이거의 속에는 처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역용하고 또 뭐가 있냐면 순용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로 발전했냐면 사람 사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설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또 뭘로 발전했냐면 만물 사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설명으로 발전한 겁니다. 사람 사용, 만물 사용 설명이 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천신은 원령에 있고 원령에는 하늘이 부여한 임무가 있다는 뜻으로 용신이라고 말합니다. 원령의 죄강 모두 있다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데 그 용신에는 순하게 쓰는 방법인 해신하고 역하게 쓰는 방법인 기신으로 나누고 그런 용신을 일간이라고 하는 각 개인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서 그걸 격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에는 또 역용, 걸러서 써야 된다는 역용과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써야 된다는 순용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이 곧 격이나 용신이 곧 격입니다. 했죠? 용신은 격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간목용신 하면 그 간목이 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뭐 할 수 있다 해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를 수 있다. 용신과 격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물 사용 설명서, 요거는 사람 사용 설명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역용, 살을 다룰 때는 식신으로 걸러서 다뤄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관을 다룰 때도 걸러서 다뤄라. 이러한 뜻입니다. 양인을 다룰 때도 뭐 걸러서 다뤄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양인 걸록에서 겁재가 올라간 것도 이제 제압을 해서 다뤄라. 이 역용이라고 합니다. 살은 식신으로 제압하고 상관은 정의로 하고 양인 걸록은 관살로 하고 만약에 양인 걸록에서 겁이 올라가 겁재가 올라갔잖아요. 비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겁이라고 안 하고 비겁이 올라갈 때는 얘가 돈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돈을 좋아하니까 법도를 어기지 않고 돈을 좋아하도록 이렇게 관살로 다루고 상관 식상으로 설화시켜서 재성을 돕도록 하여라. 이런 뜻으로 다루는 방법을 한 것을 살상겁인법이라고 그래요. 살상겁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법이라 해서 이렇게 역용으로 다루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기법을 이러한 격국의 표기법을 하는 것을 이러한 표기법입니다. 표기법을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육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했고 요 표기법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오행은 대체적으로 천간화시켜서 설명하는 게 관료입니다. 이것이 명리학이 세계관에서 운명관으로 바뀐 뭐 이치입니다. 뭐 명리학의 거의 대다수를 이게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것만 아신다면 명리학은 뭐 커다란 오차 없이 정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용신은 오행으로 설명하고 격국은 육신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용신 속에는 뭐 만물을 다루는 방법이 시간에 맞춰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격국 속에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관계에 따라서 거의 방법론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명리학책에 모든 명리학책의 전문에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반부터 전문 그리고 들어가는 뒤에 소개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모두를 이에 맞춘다 하였으니까 이 범위를 명리학의 전부의 설명 그리고 명리학의 목차, 명리학의 개론, 명리학의 의의, 명리학의 목적, 목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들이대도 이 범위를 명리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명리학 소개하라면 이게 전부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죠? 있잖아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원령에서 용신이 있으며 용신은 순하게 쓰는 그렇죠? 뭐 흔히 말하면 자평의 논리 말하면 선하게 쓰는 해신이 있고 선하지 않게 쓰는 귀신이 있다. 그거를 일간에 맞춰서 이름을 다시 부르니 격국이라는 이름으로 육신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게 된다. 격국이라고 원령을 격국이라고 하고 일간과 관계된 거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역용하는 법이 있고 순용하는 법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다 배운 내용들이나 이거 뭐 가차가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용신의 해기신을 사용하는 방법은 만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표기는 오행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격국의 역용과 순용을 사람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는 육신으로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명리학의 운명관입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근본 바탕기는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을 하는데 뭐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뭐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 자만심으로 발전했거나 하는 오류만 아니면 누구나 해석이 가능한 학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째,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고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심으로 흘러가지만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또 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논리로 되어 있고, 모든 책을 볼 때 제발 5페이지 이상을 넘어가기 전에 5페이지를 50번 낭독하면 이 내용이 안 써 있는 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모든 용어도 이 안에서 벌어지고 그럽니다. 이것만 아시면 뭐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운명을 푸는 겁니다. 운명은 그 세계관에서 발전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세계관이 잘못되면 개인적 주관적 운명관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늘이 낸 운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두 가지 갈래로 가는데, 이게 해신 역용 이런 걸 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두 가지 갈래로 가는데 이제 만약에 용신이라는 걸 사용해서 뭐 말하자면 직업 능력을 만든다. 뭐 격국이라는 육신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역할 능력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그 신분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용신은 직종에 맞는 능력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일 처리를 잘한다, 뭐 일에 대한 솜씨가 좋다는 것은 오행에 대한 용신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뭐 격국은 뭐 아버지로서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격국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신, 여기는 해신과 기신이 있고 여기는 역용과 순용으로 나누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배합이 잘 맞으면, 해신이 잘 맞았으니까 순하게 사는 것이고, 역용과 순용이 배합이 잘 되면 또 순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하게 살 수 없을 때, 없잖아요. 그걸 배합이 잘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배합이 잘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용신, 역용신, 이렇게 격국에도 순용신, 역용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배합이 잘 안 맞았을 때는 하늘이 지시한 거를 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배합이 맞춰져 있을 경우, 그렇잖아요? 배합이 맞춰져 있을 경우, 만약에 배합이 잘 안 맞아 있을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기 이제 딱 끝입니다. 여기 딱 끝인데, 물론 이대로만 해도 됩니다. 뭐 2시간 이상이 안 걸릴 정도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지만 이제 배합이 안 맞아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간의 숙제이기도 하죠. 용신이, 해신이 배합이 안 맞아 있거나, 뭐 격국이 순용과 역용의 배합이 안 맞아 있다, 이러한 뜻이죠. 그러면 배합이 잘 맞은 거를 역용, 순용이 잘 됐다, 이렇게 격국에서는 말하고, 오행에서는 그 해신이 배합이 잘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합이 안 맞은 경우 뭐 아주 허다합니다. 그럼 배합이 안 맞아인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난조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흔히 말하면
온도와 습도잖아요. 이런 배합이 안 맞, 온도와 습도의 배합이 안 맞아 있으면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몸에 질병이 걸립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조습이 질병을 만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조습이 질병을 만들고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신적 심리 문제가 이런 건 대개가 이제 온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온도 문제가 질병으로 가고 질병 문제가 심리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조후용시라고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불대학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행이 이제 오행이 즉 뭐라고 말하냐면 상극이 배합이 안 맞아 있다. 뭐 이렇게 말하죠. 뭐 식신격에 이제 식신격이면 식신이 능력을 갖추려면 근왕해야 되고 능력을 펼치려면 편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배합입니다. 뭐 정인격이 능력을 갖추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며 능력을 배출하려면 겁재를 생화해서 정제의 반란을 막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배합입니다. 이 배합이에요. 만약에 뭐 상관격이 능력을 갖추려면 정인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배출을 해서 상관의 상하는 기운을 설화시키려면 정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정인과 정제가 서로 견제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서로 다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정제는 현관에 떠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정제는 상관을 불러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러한 겁니다. 이게 하나만 부족해도 항상 배합이 하나만 부족해도 그 배합은 정상적이지 않은 배합이니까 다시 하늘이 돌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배합됐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인격이면 정관, 겁재를 하라겠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배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배합을 맞췄으면 정인격이 정관을 보고 능력을 만들고 겁재로 능력을 배출해서 정제를 견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배합이거든요. 이런 배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런 말한 배합이 맞는데 안 맞는다. 그 배합이 맞는 경우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상생상근 배웠잖아요. 정인상생 뭐가 해? 총관해야죠. 정인상생하는 건 겁재가야죠. 끝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생상근 배웠으면서 정관은 정인을 정관이 상생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거의 90% 넘습니다. 정인이 겁재를 상생 안 한다는 사람은 이거 배우는 사람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아니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정인이 겁재를 상생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인이 겁재를 상생해도 정제를 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합이 안 맞았다. 이렇게 육신도 마찬가지고 오행도 마찬가지로 상생상극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죠? 능력 개발과 활용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육신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인 관계와 관계 유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선택해서 조율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율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억부용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이라는 말 참 수도 없이 나오죠. 여기서 용신 나오고 격국에 따라서 순용신, 역용신 또 나오잖아요. 이것이 배합이 안 맞았을 때 또다시 또 용신 나오고, 그러니까 용신으로 시작해서 용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모두를 이러한 불배합했을 때에, 불배합되어 있을 때에 이러한 배합을 맞추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용지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억부용신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오행이 강과 강이 득세를 해가지고 서로 상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자와 강자가 싸움을 하잖아요. 이런 싸움을 할 때에는 강과 강이 싸운다는 얘기다. 양보 없이 싸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능력 개발의 문제와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이겼어도 이겼다고 안 하고 졌어도 졌다고 안 하는 승적 기질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여기다 양보 없이 다투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도 양보 없이 일단 지적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양보 없이 다툽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억부용신을 뭐라고 말하면, 흔히 말할 때 설화고법으로 얘기하면 통관이라고 말하고요. 원수산이는 상제라고 말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통관용신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면 이렇습니다. 통관용신. 저는 이제 오행책에 이거를 상제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 벌써 10년 전 얘기고, 통관용신 그럽니다.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억부용신의 일종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강한 세력과 약한 세력이 있습니다. 약한 세력이 있죠. 그리고 강은 약을 만나게 했으니까 이렇게 강한 세력과 약한 세력이 만나는 경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균형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 균형 논리는 무슨 논리예요? 양보 없는 균형 논리잖아요. 이거는 무슨 논리예요? 누군가 양보해야 되는 균형 논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있을 때, 이런 것을 있을 때 강한 것을 제하는 제화라고 하는 용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화법이라는 거죠. 배화 방법이 있고, 약한 것을 또 도울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약한 거 도와야죠. 가운데서 도와야 됩니다. 이 가운데 도와야 된다. 그러면 요것은 약한 것을 도울 때는 얘가 어떨 때이냐면 쇠할 때의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양만 하지 않고 쇠할 때. 여러분들이 왕쇠 강약을 모르시면 모르는 겁니다. 쇠가 뭐라겠죠? 상생을 안 받은 거 쇠라겠죠? 그렇게 안 했어? 3번 했잖아. 강이 뭐요? 내가 극하다. 약이 내가 극을 당하다. 왕이 뭐요? 상생을 받다. 쇠는 상생을 못 받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거 모릅니다. 참 그게 힘듭니다. 왜냐면 4글자나 돼서 왕세하고 강약이 4글자잖아요. 4글자 되니까 힘듭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약이 있을 때, 이게 쇠가 됐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쇠가 아니므로, 쇠라는 뜻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생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화로 구응용신법을 사용합니다. 구응, 구한다는 뜻입니다. 뭘 구해요? 약을 구한다. 그래서 구하는 응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왕세라고 하는 건 서로 상생지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생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문제. 생을 지나치게 받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설화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인성이 왕하다, 일간 인성이 왕해가지고 일간을 생한다. 그러면 어디를 빼야 돼요? 식상으로 설화하죠. 이렇게 설화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로 뭐 쇠한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쇠하면 또 균형이 어긋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화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생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법입니다. 절. 끊어 없애든지 하는 겁니다. 그죠? 소멸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화를 해야 되죠? 예, 생화를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생화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쇠한 거는 생활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 살 때는 쇠한 거는 도와줘야 돼, 잘라내야 돼. 저기 이제 여러분들은 학문과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은 틀립니다. 사촌이 땅 사면 뭐 어떻게 되죠? 배 아프죠? 예. 검은 머리 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쇠는 마땅히 도와야 되나 잘라내야만 됩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직장 다니다가 암 걸리면 계속 다니라고 해야 돼, 잘라야 돼. 직원이 암 걸렸다, 잘라야 돼. 잘라야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일 못하면 잘라야지. 뭐 잘라야지. 못하면 잘라. 그러니까 약한 거는 잘라내야 된다는 하는 것이 우리들 실생활에 있고 실생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 말하면 혼이 말하면 그걸 뭐라 하죠? 뭐 저쪽 일본 말로 이지메, 우리한 말로는 단어가 별로 없어서 따돌림, 왕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문제사병 이런 용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위시키다, 제위시키다, 뭐 이러한 게 뭐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학문적으로 인륜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제위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건 의문이 많습니다.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뜻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 이대로 살지 않느냐면 어차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이대로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대로 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대로 살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기 가서 이대로 사는 거 여기 뭐라겠어요? 선택이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렇게 됐다고 이대로 살으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돈에서 시작해서 잡하더라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혼돈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질서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질서가 인간의 뜻에 의해서 교란되어서 잡하게 됐더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요 내용까지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보면은 이걸 뭐라고 이게 전체로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면 생화극제입니다. 전체로 보면 생화극제법이라고 생화극제 이게 전부 다 생화극제 따지는 방법이죠. 이런 생화극제에서 유용지신이 나오는데 유용지신의 종류가 조용신과 억부용신으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억부용신 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왕세 강약을 조율해서 살아가는 방법론이 채택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이걸 용신법으로 가면 요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뭐 격국용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격굴용신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용신법이 격국용신도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는 정상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격국에 맞게끔 배합된 게 격국용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상신, 구신 이렇게 다뤘다가 뒷구멍이 가서 설구멍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격국용신이라고 말하자 이러한 뜻입니다. 식신의 결국은 격국용신이 뭐죠? 근황 편제지 뭐예요? 근황하고 편제 격국용신입니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혹시 나는 육신에 대해서 용법을 모르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모르겠다. 배운 적이 없다는 사람. 상관의 격국용신이 뭐예요? 정인 정지잖아요. 모르는 사람 혹시 있냐고. 모를 수는 없습니다. 상생상을 하시는데 편관이 상생하는 게 뭐죠? 편제 편이잖아요. 모르는 분 없죠. 그거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를 들고 상생하면 그게 격국용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가지는 제하야죠. 이게 흉신은 뭐가 하나 더 있어. 제하는 게 하나 더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격국용신이란 이름하여 부르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격의 배합을 부를 때 격국용신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격국용신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크게 따지면 이렇습니다. 사주를 보는 방법이 용신의 배합 조건인 뭐 보는 거예요? 희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격국의 배합 조건인 순용과 역용 보는 거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 그것이 배합이 안 되어 있는 불배합 조건들은 유용지신을 찾아서 그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선전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명리학자들 항상 말합니다. 평범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좋게 사시겠습니까? 성공하시겠습니까? 말할 때 바로 이 내용을 쓰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서로 융합되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요즘 다 아침 방송에 보면 전부 다 검찰에 불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크게 나서서 유용지신이라는 배합 조건을 맞이는 거 유용지신. 그죠? 유용지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화를 본인이 맞추는 겁니다. 본인이 맞추는 겁니다. 본인이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용신, 억부용신, 격국용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격국용신은 뭐 하는 거예요? 불배합에서 나눈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배합 조건으로 맞추는 거죠. 이건 불배합이 아닙니다. 불배합 조건은 조용신, 억부용신. 조용신도 순서가 많죠. 여러분들이 조용신도 순서가 많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이런 건 격국용신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격국용신이라고 쓰는 파도 있고 쓰지 않는 파도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여러 명을 모셔봐서 어릴 때부터 나이에 맞게끔 모셔봐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격국용신이라고 하자. 이런 걸 원서에 없으니까 순용 역용이라고 말하자.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 1년 차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1년 차 있을 때 이제 번역을 하신 분들의 책을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순용과 역용이라는 배합 조건으로 말하지 이거를 용자가 들었다고 해서 용신이라는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람이 있고 역용, 순용에서 이걸 격국용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배합 조건입니다. 불배합했을 때는 모두가 다 조용신, 억부용신의 범주에 넣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면 이 용신이라는 거는 이 용신하고 틀리죠?
이해하셨죠? 이 용신이라는 건 여기에서 나오는 수년과 여기나 용신하고는 의미가 틀리죠. 자꾸 뭐 똑같은 줄 알고 어떤 사람 용신 잡아주세요. 뭐 용신 잡아줘? 이거 용신 잡아줘? 이거 용신 잡아줘? 이거 잡아줘? 이거 잡아줘?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령 이런 겁니다. 조용신도 적용하실 때 만약에 해자축 월에 해월이나 자월 축월에 또는 플러스 수월 또는 플러스 인월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 청한 지역보다 우리가 한참 남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남쪽에 있다고 하여도 그때하고 2000년 전하고 온도 차이가 다른 건 아시죠? 최하 6도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술 또는 인이랍니다. 특히 사오미 하는 걸 조로 말할 때는 초석까지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월 깊숙이까지 간 거잖아요. 초석까지도 덥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한 거를 감안하잖아요. 감안할 때 온난한 기운인 병화가 조용신이라고 해서 유용하게 조후용신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죠?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해자와 자축을 구분하면 이랍니다. 해자와 자축을 구분하면 해자는 응결해야 되므로 풀어지면 안 되죠. 얼음이 응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온을 하는 온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무토를 조용신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이겠지? 마땅하나 이렇게 해야지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지만 자축에는 물이 유수해야 돼.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 해동해야 되죠. 그러니 해동을 해야 되므로 병화가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이 각기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말하시면 됩니다. 고서에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 어디 나와요? 그러면 내가 말하면 어디 나와요? 하고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럼 찾아봐요.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찾아보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용신도 각기 적용법이 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엊그저께 선생님이 이미 명리학계를 안에 다 설명해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설명 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토도 되고 병화도 된다고 했지 각기 어떻게 쓴다고 용어 쓰지 않았습니다. 각기 어떻게 쓴다는 그건 여러분들이 찾을 내용이지 내가 말할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남겨놓고 가시는 게 특기인가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죠 또. 그 남겨놓을 만한 내용이 하고 책을 읽으라고 몇 번을 강조해요. 그렇잖아요. 책을 꼭 읽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용신 그리고 억부용신 이런 것들이 사용할 때마다 틀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춥다이라는 게 나누는 방법은 그럼 춥다 그랬으면 온난입니다. 병화입니다. 근데 응결해야 된다, 풀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을 다시 설립해서 이거를 45일로 90일 말고 45일로 나누면 내용이 좀 조금 틀리죠. 그렇잖아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월이 되면 응결해야 돼, 풀려야 돼, 응결할 것과 풀릴 것까지 같이 겹이 돼야 돼. 겸해야되죠. 그럼 자월이 되면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왜 두 개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있잖아. 마인드가 틀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려면 풀릴 것과 응결할 것이 같이 겸비가 돼야 됩니다. 이깁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숙지한다는 것보다 이것이 명리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천시가 월령이고 월령에는 용신이 있고 용신을 일간에 대입해서 다시 풀어내니 격국이 되었다.
그렇잖아. 용신은 만물을 사용하는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격국은 인간을 사용하는 설명과 같은데 그것은 배합 조건이 맞았을 때 천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그 배합 조건을 용신은 희재이라고 말하며 격국에는 순윤과 역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배합에 어긋나면 귀하께서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일이 생긴다. 때 맞춰서 당신을 돕지는 않을 것이다. 때 맞춰서 당신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거를 어떤 이는 병약으로 부르고 어떤 이는 이거를 병약이란 이름으로도 부르고 그럽니다.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만 또 병약이란 용어로 부른 것도 아시죠? 그런 설명 들어봤죠? 병약용신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이게 들어봤잖아. 병약용신론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병약용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아무리 병약용신이라고 불러도 이 범인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다. 똑같은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같은 말에 불과한 것이니까 별도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왕세 강약이 어긋나서 그 병되고 약된 용어만 바뀌어 부른 거니까 이 두 가지로 다시 배합을 맞추는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니까 묻기를 격과 용신의 배합이 안 맞아서 유용지신이 필요한데 조우로 찾으나 억부로 찾으나 나는 원국에 유용지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이해하셨죠? 가령 여러분들이 금이 태산같이 많은데 그러면 불비합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극금을 해가지고 금을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 유용지신이 조로나 억부로나 아무리 찾아봐도 사주에 화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답변하기를 너의 유용지신은 화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질문을 안 받아준 거야? 질문을 받아준 거야?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질문을 받아줬잖아. 하지만 너의 유용지신은 화다. 이렇게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그 화를 쓰는 방법론을 안 가르쳐 준 것이지 유용신이 너는 화다는 가르쳐 줬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없는데 화다 했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럴 때는 답변을 안 하죠. 선생이라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렇죠? 엄마는 자식이 잘못되는 거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는 있지만 선생은 안 합니다. 아버지는 안 할 겁니다. 엄마는 해도.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았는데 없다. 없어도 당신의 유용지신은 화거나 오행으로 화이거나 육신으로 식신이거나 일 겁니다. 언제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이렇습니다. 우리 김경희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렇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난 정관격으로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관계 유용지신이 뭐죠? 아니, 정관격의 격국용신이 정인이잖아요. 그리고 정제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정제가 가서 그 다음에 뭐 하고 정인이 가서 뭐 하고 그러죠. 근데 없어요.
없어요. 태산과 정관격인데 아주 숱하게 상관만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정인이 격국용신이요, 억부용신이요, 이제. 억부용신 바뀌죠. 그럼 정인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 상관만 잔뜩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남편 얻으면 맨날 선생밖에 못 얻고 공무원밖에 못 얻고 자식 수십 명 낳아야 전부 다 공무원만 낳는 겁니다. 선생 낳고 공무원.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냐고 말하냐. 그런데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냐고 말하냐. 그래서 안 썼냐. 그래서 병익 씨 안 썼어? 어? 썼죠? 네. 평생 썼잖아. 정인만 쓴 거. 평생 남편이 공무원하고 애들 낳는데 전부 다 선생하고 공무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거죠. 없다고 안 쓰는 건 아니죠.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명약을 바라보니 자기가 안 쓰면 안 쓴 것이고 나 위에 부모 자식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명약을 바라보니까 그렇죠. 이 작은 사고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 여러분들의 명리학 인생을 자꾸 좀먹어 들어가서 앞을 가로막고 또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슈걸랑 슈퍼 가서 목들이 사서 쓰세요. 억지로 앉아서 짜지 말고 엇걸랑 가서 사서 쓰세요. 엇걸랑 가서 어디다 쓰세요. 엇걸랑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그럽니까? 무시해. 당신한테 유용지신이 없으면 바로 옆에 아주 그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유용지신을 백날 찾아도 당신이 이 유용지신을 있다고 해서 사주 있다고 해서 잘 쓴다는 말 못 해드리겠다. 없다고 해서 못 쓴다는 말 못 해드리겠다. 여러분들의 이연령 비연령한 명리학자가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세계관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은 달라진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교육을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교육을 하도 없이 받아가지고 사춘기 때 땅성은 뭐라 했죠? 배 아프다고 검은 머리인 것은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셔서 나의 유용지신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명리학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끝. 5분에 걸쳐서 질문해 보세요. 이 글자에는 원래는 뭐 이게 빠진 글자죠. 이 빠져 있는 글자죠. 여기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뭐예요? 우주의 이치라고 하고, 우주의 이치가 뭘 만들어놨어요? 세상에다가 포대기에 가득 담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일월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항이라고 합니다. 항,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 개념이고, 이건 월이니까 움직일 월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리학에서 이 월자를 달월자라고 이기면 안 되고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달마다 움직이지 않아요? 달 그러니까 저기 있는 달인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달마다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글자는, 이런 글자는 이렇게 일에서 꼬다리 하나 들었으니까 하루하루가 움직여 안 움직여. 그 움직일 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루는 것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물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경물이라고 합니다. 경물. 경물을 다루는 방법. 그랬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도덕 시간인가 반공도덕 시간인가 국사 시간인가 경물 취진이 뭐 경물 취지하고 거경궁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물건을 왜 다루냐면 배고파서. 배고파서 다루지 않아요? 배부르면. 배고파가지고 배고프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배고파 돈이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돈이 있으니까 내가 배고파 돈이 얘가 배고파 이제 돈이 배고프니까 돈이가 돈을 또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은 불안해서 배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그 먹을 것이 있어도 불안해서 먹을 거를 더 엎어놓습니다. 이렇게 불안해서 집이 있으면 되는데 집을 하나 더 사는 것은 불안해서 왜 노대책으로 그쵸? 또 배가 또 고프잖아요. 또 하나 더 사야 하잖아요. 견주어서 남들은 더 많이 먹고 사는데 또 하나 더 삽니다. 그렇죠? 배고파서 불안해서 또 견주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또 다른 목적을 만들어내서 또 목표도 만들고 목표에 또 만들으니까 점점 목적이 생기게 목적과 목표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고 쌓이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의 것이 내게로 들어오고 남의 것이 내게로 들어오니까 그렇잖아. 남의 것이 내게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남의 것이 내게로 내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임대업도 하는 겁니다. 돈도 빌려주고. 이게 물건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화라는 세상이 있고 임수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계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면 현상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이런 뜻이고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그러면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좀 문제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죠. 물건. 사물이라고 합니다. 사물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세상이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됩니다. 상품 서비스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면 서비스 세상입니다. 서비스를 두 개로 나누면 상품 서비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상품 서비스에서 물건으로 서비스를 해서 세상에 내놔요? 그냥 서비스라는 걸로 내놔요? 세상에 재화를 내놓는 거잖아요. 재화라는 걸 내놔요. 재화를 내놓으면은 무슨 서비스냐면 이거는 상품 서비스고 이거는 앞에다 이걸 차별해서 붙이면 재능 서비스 세상입니다. 재능을 내놓는 거예요?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별 안 됩니다. 구별 안. 재능을 내놨는지 상품을 내놨는지 엄연히 따지면 상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재능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명리학이라는 상품을 내놨을지 몰라. 만약에 보험 상품은 물건이요, 재능이요. 이 의자만이 물건인 줄 알고, 이거 물건 판다고 물건인 줄 알고. 그렇죠? 손에 만지고 쥐어지는 존재라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만져지는 물질만이 존재인 줄 알고 비물질은 존재가 아닌 줄 아는 것도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괴수라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화라고 하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 재능 서비스라는 것은 이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 재능은 무슨냐면 지적 능력으로 구성된 재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기술 능력으로 구성된 재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됩니다.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명리학책에 영어라든가 외래어는 쓰지 말자고 해서 활용이라고 바꿨습니다. 활용하기 잘 모르더라고 파급 효과를 바꿨고 이리저리 하다가니 지금은 그냥 서비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외래어도 써도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 하여간 서비스입니다. 재능이 필요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직접 할 것이냐 간접 할 것이냐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직접 하실 거냐 간접 하실 거냐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하겠습니다. 간접으로 하겠습니다를 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직접 하겠습니까? 간접 하겠습니까? 물론 부분으로 정해도 됩니다. 이거를 직접 하고 이거는 간접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간접으로 하고 이거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수가 무게에 있다면 재능은 간접으로 만들면 됩니다. 남의 재능을 내가 사용하는 거죠. 진중에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중에 개수가 있다면 재능을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간접으로 재능, 간접 재능, 옆에 있는 사람의 재능을 활용한다고 해서 내가 재능이 아예 없으라는 법은 아닌 건 아시죠? 축구 감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 차야 하잖아요. 아니, 공은 찰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다고 재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게 말하자면 간접 재능 그러니까. 그럼 재능이 하나도 없는 거네.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연기자의 재능을 쓰려면 연출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 관리적 재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재능, 간접 재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능을 만들어야 되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개발하려면 무슨 필요하냐면 학습 과정이 필요하며 그리고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사람을 가리키는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단어가 복잡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생산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직접 하느냐 간접하느냐는 토가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별만한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4년 동안 이 얘기만 계속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을목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루다. 다루려면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루려면 설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루려면 단체가 무엇이고 조직이 시험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루려면 행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루려면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다루려면 소통과 설득할 줄 알아야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행정과 제도를 정할 줄 알아야지 다루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루려면 세상을 사용하는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요구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상품을 다루려면. 그렇죠? 다루려면 다루다 그럽니다. 다루려면 조작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루려면 모든 것에 대한 성능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서 다루려면 협상도 해야 됩니다. 다루려면 통상도 해야 됩니다. 다루려면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거를 직접 해드리고 간접 해드립니다. 그 내용은 맨 뒤에다 써놨어요. 무토와 기토가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방법을 알듯 모르듯하게 써놨습니다. 물론 이 모두를 전부 다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부분별로 간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진중에 을목으로 태어났으면 이 다루는 건 간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술중에 신금으로 태어났으면 이 다루는 방법은 간접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축중에 신금으로 태어났으면 저 다루는 것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중에 을목으로 태어났으면 저 다루는 것도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게 물건을 다루고 재화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옛날 선생들은 저같이 어린애를 두고 이런 서비스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임수병화라는 것은 세상이 운영되는 기와 같다. 그렇죠? 네가 그 기 속에 물건이라는 질이 만들어놓은 체를 주려면 을목신금이다. 을목신금이란 체라고 하는 형체라는 것은 간목경금의 질에서 나온 것이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려면 네가 개수정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했으니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동양철학에 있는 기는 뭐고 체는 뭐고 형은 뭐고 질은 뭐고 맨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나중에는 서울에 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1년에 3명이나 올까 말까 하더라고. 고객이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요구하는 물건이 당신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합당한 능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맞추기를 뭐에다 먼저 맞추냐면 여기다부터 맞추고 이렇게 하러 갑니다. 시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니까 어디다 맞춰. 누가 활용해서 잘했네. 뭐 시골은 안 그럽니다. 네가 너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범위가 겁나게 발생하는데 17년 동안 혼돈을 겪었죠. 이 오차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럼 천안 밑에 내려가면 나나 만들고 천안 위에 올라오면 여기다 사는 방법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사는 방법을 얘기하느냐. 나누어서 딱 자르다니 세상은 너무나 아쉽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직접 할래, 간접 할래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룰 수도 있고 남의 할 일을 내가 자꾸 한다고 월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땅에서 나오지 않은 물건은 없습니다. 전부사 땅에서 나옵니다. 무토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나오는 물건을 다룰 줄 안다면 바로 그것이 기토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물건과 여러분들이 만들고 다루는 물건은 각기 틀립니다. 각자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물건은 기토에서 의한 것이고 주변에서 다루는 물건들은 무토입니다. 함부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화를 무토가 다룰래? 기토가 다룰래? 만약에 병화를 기토가 다루신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스스로 만들고 거기다가니 제도도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토가 다룬다면 여러분들 시장을 스스로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 제도도 넣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병화를 무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 거기에 적합하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임수가 있는데 무술시인지 기회시인지 모르잖아요. 만약 기회시라면 이 상품 서비스 시장을 내가 직접 만들고 거기다가니 내가 직접 운영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서 내 시장을 열어서 내가 직접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무술시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미 열린 곳이죠. 좀 간편하죠. 그 시장에 나는 적응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뜯어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둘 다 있는데요. 저는 둘 다 없는데요. 둘 다 없으면 둘 다 안 하면 되고 둘 다 있으면 둘 다 하면 되고 그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고 가슴이 와닿는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덜 고팠구나. 이런 경우의 수 저런 경우의 수를 왜 사유체계를 성립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들고 앓으려고 하느냐. 이게 물건 다루는 방법입니다. 끝났습니다. 명리학 그리고 사람 다루는 방법의 큰 3가지 그리고 물건 다루는 방법의 무기토의 큰 2가지